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서 총선 참패를 수습하려던 미래통합당이 다시 미로에 빠졌습니다. 오늘 당선인 총회와 당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 등을 한꺼번에 열어서 하루 안에 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바꿔가는 것 자체는 겨우 가결이 됐지만 이번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임기 문제 등을 이유로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나루의 시작은 오전 당선인 총회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의결을 앞두고 당선인 패싱 논란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급조한 일정입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총회에선 예상대로 찬반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정은 상임 전국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족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23명 숫자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시작조차 못한 겁니다. 지금 과반수 미달로 성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일부 중진이 불참을 유도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제 상임위에 참석한 한 인사는 JTBC에 참석하라는 쪽과 참석하지 말라는 쪽 모두에게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상임 전국위가 안 열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임기 제한을 푸는 안건도 처리가 안 된다는 것. 이 때문에 상황이 꼬였습니다. 30분 뒤에 열린 전국위에선 김종인 비대위안 의결에 들어갔고 참석자 323명 중 177명이 동의해 가결이 선언됐습니다. 비공개 토론에서 반대 주장이 줄을 이었고 일부 반대파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저기 전당대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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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기립투표는 진행됐고 통과를 시키는 데까진 간 겁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바로 출범하게 된 건 아닙니다. 공개적인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종인 위원장 측이 취임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통합당은 긴 하루를 보내며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전환안을 가결하긴 했지만 당 수습의 출구는 오늘도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통합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부적으로는 임기 제한 문제를 풀어주면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비대위를 맡아서 당을 수습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중진들의 반대가 어느 정도로 거셀지가 변수입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추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임명이 가결된 직후 김종인 위원장 측이 내놓은 입장도 오늘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취임은 거부한 건데 다소 모호합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관계자가 JTBC에 현 상태에서 취임을 하면 스스로 임기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상임 전국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실제로 김 위원장의 임기는 4개월인 상태입니다. 8월 말로 예상되는 차기 지도부 선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임기 제한 문제를 당이 알아서 풀어줘야 비대위를 맡을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측의 요구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여온 임시 지도부는 결국엔 비대위가 출범하게 될 거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지금 오늘 투표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비대위원장 수락해 주시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중진들이 반발하면 임기 제한을 풀기 위한 시도가 계속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한동안 통합당의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한편 총선 이후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당의 승리를 이끈 이낙연 전 총리는 지지율이 40%를 넘어섰고 보수층에선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온 홍준표 전 대표가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냐는 질문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지율이 40%로 2위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30%포인트 가까이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다만 이 지사도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보수권에선 홍준표, 황교안 두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지지율 추이는 많이 다릅니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전 총리에 맞서 보수 진영을 대표하던 황 전 대표는 총선 참패 이후 10%포인트 넘는 지지율이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반면 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살아 돌아온 홍 전 대표는 지지율이 7.6%로 보수 주자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홍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폭은 적어 범보수와 범진보 대선 주자 간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에 있는 2,552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닷새간 진행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에 4선 김태년, 정성호 의원과 3선 전해철 의원이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김 의원과 전 의원은 친문재인계, 정 의원은 개파색이 옅은 비주류로 분류됩니다. 경선은 다음 달 7일에 치러집니다. 한편 여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선 당선인 1명을 제명하고 고발까지 하겠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논란이 불거진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입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구설에 오르자 임기도 시작되기 전에 얼른 진화에 나선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양정숙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에 나와 1시간가량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당선인은 여러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좀 의논해서 그걸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당 윤리위는 6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끝에 소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제명과 함께 형사고발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양 당선인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비롯해 모두 92억 원으로 최근 4년 동안 43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빌려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당 관계자는 양 당선인이 미투 의혹이 제기된 교수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호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당초 설명과는 다른 정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윤리위가 오늘 내린 제명 결정을 시민당 최고위가 의결하면 양 당선인은 무소속이 됩니다. 다만 제명을 당해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21대 의원으로 취임할 수는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의 정식 재판이 또 미루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영상 자료를 검토해서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6월 1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비하인드 플러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뭐죠? 네, 막내. 의원도 막내 신고식입니다. 오늘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서 자기소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배님이란 표현이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만 들어보시죠. 선배님들과 함께 당을 재건하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선배님들로 또 이제 많은 선배 의원님들 이제 정식으로 따라서 선배님들 뜻을 잘 따르고 이 선배님 소리가 많이 나온 게 단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초선 의원들만 올라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와 대비가 좀 됐던 게 중진 의원들인데 지금 5선의 주호영, 정진석 의원 모습입니다. 자리에 앉아 웃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당선인 총회인데 왜 초선들만 올라갔습니까? 네, 통합당 중진 의원들은 시간이 없어서 또 중요 현안 논의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물론 화기애애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박수가 나왔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역시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아마 남자 막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의원들 사이에 이렇게 절까지 한 건데 어떻게 된 거냐는 물음에 행사 사회를 본 이만희 의원은
예정되지 않았던 돌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 기자가 꼰대라는 표현도 나온다고 물었는데 웃으면서 기자 어깨를 툭 치고 그냥 갔습니다. 예. 초선 당선인들의 반응은 들어봤습니까? 네, 한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 같았다 라면서도 전통이란 게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초선 당선인도요. 워낙 엄중한 분위기라서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워낙 엄중한 분위기인데 불편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워낙 엄중한 분위기라서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선배 의원들 얘기하는 걸 들었지 내가 초선이라서 따로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으면 사실 지역 대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모르겠네요. 네,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 모두 실제로 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예비 의원 당선인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지역에서 선출된 국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식하는 듯한 모습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네, 핑계. 그런데 연기 핑계도 가지가지로 정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에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변호인단이 재판을 또 미루자고 했다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준비 기일이 재판 지연의 도구가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변호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계속 이러면 피고인 모두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피고인이면 국회의원들이죠? 네.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가 됐지만 오늘은 통합당 의원들 관련 사건이죠? 네, 오늘 이 재판 사건이요.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까지 이 피고인이 27명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나왔는데 재판부가 그래도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너무 든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기소된 지 지금 넉 달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유입니까? 네, 1월 초에 기소가 됐고 넉 달이 다 돼가는데 변호인단은 봐야 하는 증거, 그러니까 충돌 당시를 기록한 영상이 너무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검찰이 확보해서 낸 건데 수백 명이 나오고 양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보려면 한 달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등장인물별로 영상을 다시 좀 나눠서 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니다. 수사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변호인단에서 봤다면 피고인별 관련 동영상 몇 개고 몇 분 몇 초에 이 피고인이 나오는지 분명 특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기자들 질문에 변호인은 답을 안 했습니다. 재판 끝나고 모습 잠깐 보시죠. 예. 제가 드릴 부분이 없어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결국 재판부는 5주 뒤인 6월 1일 여름인데 3차 준비기일을 6월에 잡았습니다. 6월 1일이면 5월 다음 달 30일이 21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럼 그 이유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바로 다음이 될 텐데 사실 2월의 첫 준비기일 때도요.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피고인들이 선거 준비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예 5주를 미뤄서 더 이상 시간 부족 얘기는 못하게 하려는 재판부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글쎄요. 다음 재판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봐야겠네요. 네.